안녕하세요. AI 분야에서 요즘 슈퍼 에이전트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단순히 정보 찾고 글 쓰는 걸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시키는 복잡한 일들을 알아서 수행하는 그런 AI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그 제인스파크라는 곳이 웹 어디서든 파일을 혼자서 자율적으로 다운로드하는 기능까지 내놨다고 해서 엄청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화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 유튜브 리뷰 영상이나 분석 기사 같은 자료들을 좀 모아봤어요. 이걸 바탕으로 젠스파크 AI, 이게 도대체 뭐고 또 어떤 점들이 흥미로운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이 뭐랄까 과장된 정보들 속에서 길 잃지 않고 이 새로운 AI 도구의 가능성 그리고 또 현실적인 모습까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네,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젠스파크. 이게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가요? 젠스파크는요,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계획 세우고, 글 쓰고, 컨텐츠 만들고, 심지어 실제 전화 거는 것까지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자동화하려는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슈퍼 에이전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슈퍼 에이전트. 네. 뭔가 실제 결과물을 딱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죠. 역시 제일 시선이 가는 건 그 에이전트 다운로더 기능 같아요. 저도 봤는데 어떤 유튜버분이 자기 웹사이트 특정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그냥 싹 내려봤고 아, 네네. 줄리안 골디 리뷰했죠. 맞아요. 또 구글 가이드라인 PDF나 그 뭐였죠? 펀맷 센트럴. 거기서 논문까지 받아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주소나 아니면 원하는 파일 종류 같은 걸 알려주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 페이지를 보고 필요한 파일을 찾아서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AI 드라이브라는 자기들 공간에 딱 저장해주고요. 오, 그럼 일일이 파일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편리함은 확실히 있는 거죠. 편리하긴 하겠는데. 근데 이게 기술 자체는 강력하지만 클릭 몇 번으로 특정 웹사이트 자료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다. 이건 좀 저작권 문제나 아니면 그 웹사이트 서버에 부담 주는 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유튜버도 언급했지만 개발자 측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용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고려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다운로드 기능 외에도 컨텐츠 만드는 능력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AI 코드 에디터 랜딩 페이지나 개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같은 걸 그냥 순식간에 만들더라고요. 웹사이트를요? 코딩 없이도요? 네. 그리고 테트리스나 갤러그 같은 간단한 게임 코딩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게임까지요. 와, 그건 진짜 놀라운데요. 물론 영상 보니까 초기 버전이라 그런지 게임하다가 버그가 생기기도 하던데. 네, 맞아요. 버그가 생기니까 AI가 또 스스로 코드를 고치는 모습도 보여줬죠. 아, 스스로 디버깅까지. 네. 아직 완벽하다기보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또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딱 주면 발표 자료 슬라이드 만들어주고 아니면 특정 문구, good days ahead 이런 거 주고 티셔츠 만들어서 팔고 싶다고 하면 마케팅 이미지랑 전략, 발표 자료까지 한 번에 쫙 생성해주기도 하고요. 티셔츠 디자인의 마케팅 전략까지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이런 결과물이 진짜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 데이터를 영리하게 조합하는 수준일까요? 사용자가 진짜 창의성은 어디까지 기대해야 할지 그게 좀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리서치나 계획 짜는 능력도 꽤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터키 여행 계획자죠? 예산은 얼마로 이렇게 말하면 일정을 쭉 제안해주고요. 오, 여행 계획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티셔츠 시장 조사나 마케팅 전략 수립 같은 것도 해주고 심지어 AI 슈츠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로 특정 조건, 예를 들어 SEO 잘하는 에이전시 리스트 뽑아줘 하면 웹에서 찾아서 쫙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웹사이트 만들고 게임 만들고 리서치하고 전화 예약까지 와,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이렇게 성격이 완전 다른 작업들을 플랫폼 하나에서 다 처리한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기술적으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건가요? 젠스파크는 그 에이전트 혼합,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라는 방식을 쓴다고 해요. 에이전트 혼합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만능 모델 하나로 다 하려는 게 아니고요. 각 작업에 특화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LM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쓰는 거죠. 아, 여기에 80가지가 넘는 전문 도구 세트랑 또 실시간 정보가 필요할 때는 직접 API 연동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API는 다른 소프트웨어랑 소통하는 창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한 명의 만능 해결사보다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는 거랑 비슷하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특정 작업에서는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외부 서비스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더 복잡한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까 식당 예약처럼 실제 전화 통화가 필요한 작업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내일 저녁 7시에 식당 예약 좀 해줘 하면 AI가 진짜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시도하는 거죠. 와. 근데 이런 강력한 AI 에이전트가 젠스파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메뉴스 AI라는 것도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네, 메뉴스 AI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접근성인 것 같아요. 젠스파크는 바로 무료 플랜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200크레딧 정도 주는데 무료로요? 네. 반면에 메뉴스 AI는 초기에는 대기자 명단이 있거나 유료 구독이 필요했었죠. 기능적으로도 메뉴스가 약간 특정 업무 흐름 자동화에 좀 더 집중했다면 젠스파크는 웹사이트나 게임 제작처럼 좀 더 넓은 범위의 창작 기능까지 가져가려는 모습이고요. 듣기로는 1억 달러 투자 유치에 기업 가치가 5억 3천만 달러라던데 시장 기대가 엄청난 것 같은데요. 실제 사용자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투자 유치 규모를 보면 확실히 기대가 크죠. 사용자 반응은 꽤 긍정적인 편이에요. 여러 작업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다재다능함, 그리고 생각보다 쓰기 쉽다는 점, 이런 걸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딩이나 디자인 잘 몰라도 복잡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요. 하지만 레딧 같은 커뮤니티 보면 좀 더 신중한 반응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인상적이긴 한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거나 쓰다가 에이전트가 멈추거나 웹사이트 만들 때 이미지가 잘 안 나온다거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 지적도 있었고 무료 크레딧이 생각보다 빨리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맞습니다. 아직은 개선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임 코드 오류처럼 AI가 만들어도 사람이 좀 손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유료 플랜도 존재하고요. 종합해보면 젠스파크는 파일 다운로드부터 앱 개발, 실제 전화 통화까지 AI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진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서의 가능성,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도구에는 틀림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창작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생산성을 확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싶은 분들께는 특히 유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의 등장이 던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웹상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가져오고 컨텐츠를 막 만들어내고 실제 작업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발전한다면요. 우리가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또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 그리고 온라인 리서치나 창작 활동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준과 논의가 필요하게 될까요?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